네, 이번에는 Z 점수에 이어서 T 점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Z 점수는 표준 점수로서 소수점 이하의 숫자와 음수를 갖는다는 단점이죠. 아까 음수 있었죠. 마이너스 1이 있었고 표준 편차를 나눠준 거기 때문에 평균이 0이었잖아요. 맞죠? 평균이 0인 분포 곡선을 따르다 보니까 이게 주로 소수점 이하의 숫자와 음수를 갖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걸 사람들이 보기 해석하기 불편하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보기 불편하니까 Z에다가 10을 곱하고 50을 더해서 표준 편차가 10이면서 평균이 50인 점수로 전환시켜 주는 게 T 점수다. T 점수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Z 점수에다가 뭐다?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분포로 그냥 전환시켜 준 게 바로 T 점수다. 예를 들면 만약에 Z 점수가 1점이 나오면 T 점수는 뭐가 된다? 1점이 나오면 T는 뭐가 된다? 60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되면 T는 뭐가 된다? T는 40이 된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런 거 되면 보기가 불편하니까 내가 점수가 만약에 우리 지금 표준 점수가 나오잖아요. 맞죠? 실제로 수능에서. 근데 뭐 마이너스 1점 이런 게 나오면 이게 도대체 의미하는 점수가 뭔지 잘 안 하다니까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 10인 걸로 바꾸면 대충 이 점수 음수값이 안 나고 10점대로 값이 나오니까 보기 편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뭐다? T점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그래서 T점수의 공식을 물어볼 확률이 거의 없는데 혹시나 T점수의 정의가 무엇이고 T점수를 구하는 방식 써라고 할까봐 제가 여기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T점수는 표준 편차분의 원점수에서 평균 점수를 뺀다. 그래서 평균을 기준으로 원점수에서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준 거 똑같대. 그래서 곱하기 10을 해준다는 거는 표준 편차가 10인 분포곡선이면서 평균은 플러스 50, 평균이 50인 분포곡선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T점수를 이렇게 10을 곱하고 50을 더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T점수. 중요한 건 스테나인 점수죠. 스테나인 점수의 정의는 뭐냐면 스탠다드와 나인은 합성어로 스테나인은 1부터 9까지의 범위의 점수를 가지고 평균은 5, 표준 편차는 2가 되는 분포곡선으로 표현한 것을 스테나인 점수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스테나인 점수는 뭐다? 1부터 9등급까지로 나눠놓고 근데 이 분포곡선은 평균은 5고 표준 편차는 대략 2 정도 되는 분포곡선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점수 간 차이는 약 2분의 1 정도로 해서 9개 등급으로 나눈 점수를 스테나인 점수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스테나인 점수는 백분위 점수의 범위를 나타낸 거다. 그래서 스테나인 점수는 우리가 등급이니까 범위를 나타낸 거잖아요. 맞죠? 범위를 나타낸 것으로 원점수 분포에서 가장 점수가 낮은 4%는 1점, 나머지 7%는 2점 이렇게 해서 10%는 3점을 주는 식으로 보여야 된다. 예를 들면 여기 표를 보면 여긴 1점, 2점, 3점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다시 등급으로 바꿔버리잖아요. 이걸 1등급으로 보는 거잖아요. 맞죠? 1등급, 2등급, 3등급 역으로 가는데 어쨌든 원점수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거 여기가 이제 100%고 여기 0%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은 이제 1점을 주고 그 다음에 가장 잘한 아이들이니까 9점을 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등급제로 표현하기 때문에 9점을 1등급이라고 8점을 2등급, 7점을 3등급이라고 해서 1등급이 좋은 걸로 이렇게 지금 학교 우리 등급제로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건 외울 수 있잖아요. 4, 7, 12, 17, 20 이걸 20을 기준으로 다시 17, 12, 7, 4% 그래서 1등급 만약에 학생이 100명이라고 치면 1등급은 몇 명까지? 4명 2등급은 7명이 아니라 4하고 7하고 더해야 되니까 11등까지가 2등급 이거 3개 더한 거 19 23등까지가 3등급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4등, 11등, 23등까지가 여기 1등급, 여기까지 2등급, 여기까지 3등급 나오는 거죠. 그 등급이. 그래서 이거는 백분율 몇 퍼센트까지는 이 백분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범위가 되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다 백분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까지 하면 50% 백분율을 나타내는 거죠.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나타내주는 게 바로 스테나인 점수다. 이 스테나인 점수의 장단점은 뭐냐면 장점은 미세한 점수 차이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것이다. 스테나인 점수는 단일 점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해당 지점의 어떤 단일한 점수 여기 해당되는 단일 점수 여기 해당되는 단일 점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점수의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미세한 점수 차이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장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단점은 원점수의 정보가 상실될 수 있다. 원점수를 스테나인 점수로 변환하게 되면 원점수를 바꾸는 거잖아요. 변환하게 되면
9개의 점수 범위 안에서 학생들이 어떤 원점수를 받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다. 등급이라고 해도 1등급 끄트머리에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1등급, 2등급이라고 했는데 3등급이라고 했죠. 그래도 이게 다 똑같은 등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세요. 1등급, 2등급, 3등급인데 1등급 중에서도 제일 완전히 최고 끝에 있는 1등급이거나 아니면 2등급 근처에 있는 1등급은 2등급 처음 근처에 2등급 또 초반에 있는 학생들이 있겠죠. 여기 있는 학생들과 큰 차이는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근데 결국 얘는 2등급을 받게 되고 얘는 1등급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점수가 결국 어떤 학생들이 받은 원점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게 된다. 등급제를 사용하게 됐을 때. 그래서 우리가 수능 칠 때 뭐 표준 점수도 나오고 등급도 같이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도대체 백분율은 뭐냐? 우리가 이제 파악해야 될 건 뭐냐면 백분율과 똑같은 말이 뭐냐면 백분위 점수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다른 게 백분 점수입니다. 이해되시죠? 백분율은 뭐냐면 한 집단의 점수 분포상에서 어떤 일정한 점수에 대한 백분이란 그 점수 미만에 놓여있는 사례의 전체 사례에 대한 백분율을 말한다. 예를 들면 한 적성검사에서 A라는 사람이 170점을 받았는데 이 170점 점수 아래에 전체 사례가 75%가 있었다면 A의 백분위 점수는 혹은 백분율은 75가 되는 것이다. 어렵지 않아요. 백분율과 백분위 점수는 같다. 예를 들면 만약에 학생이 여기 위치하게 됐으면 백분율 혹은 백분위 점수는 몇이라는 겁니까? 50이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까지 전체가 100이잖아요. 100의 반이니까 여기 위치했었으면은 이까지 나보다 이 학생이 받은 점수보다 미만인 학생들이 몇 명 있었으니까 반 정도 딱 반이 있었으니까 백분위 점수나 혹은 백분율은 뭐가 된다? 50이 된다. 만약에 표준 점수 1을 받았을 때 백분위 점수는 뭡니까? 그러면 84%가 되겠죠. 84점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표준 점수가 Z 점수로 칠 때 Z가 1인 표준 점수는 백분위 점수로 환산하면 몇 점이 된다? 84점이 되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서 해석하시면 어렵지 않잖아요. 맞죠? 그래프 주고 이 서술형 시험으로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해석할 수 있는 점인지. 그래서 여러분들 저한테 배우셨으니까 그래도 같이 이미 알고 계셨던 분도 많겠지만 그래도 한번 기억하신다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백분위 점수, 백분율이 무엇인지, 표준 점수를 어떻게 구하는지, Z를 구하는 방식은 뭐였다? 다시 생각해보면 표준 편차분의 원점수에서 평균을 뺀 점수 이해되시죠? 그래서 백분 점수는 Z가 1일 때 84점이라고 볼 수 있다. Z가 2일 때는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84에다가 13을 또 더해주면 되겠죠. 계속 누적된 하위 밑에 있는 퍼센트를 얘기하는 거니까 97%가 밑에 있는 거죠. 그래서 표준 점수가 2일 때는 97%가 된다. 97% 이해되시죠? 이렇게 백분위 점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백분 점수는 뭐냐? 백분 점수란 한 주어진 집단의 점수 분포상에서 어떤 일정한 백분위에 해당되는 사례가 그 점수 미만에 놓였을 때 이러한 백분위에 해당되는 원점수를 의미한다. 그래서 백분 점수는 결국 쉽게 말하면 그냥 원점수입니다. 원점수.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120점을 얻었는데 이 점수 밑에 전체 70%가 놓여 있다면 그의 백분위는 뭐가 돼? 백분위 및 백분율은 70이 되고 또 이 70에 해당되는 백분 점수는 120점이 된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백분 70점에 해당되는 원점수가 뭐냐? 결국 백분 점수를 물어보는 거는 원점수를 물어보는 거고 백분위 점수 혹은 백분율을 물어보는 거는 그 점수보다 하위에 있는 사례가 몇 개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게 바로 백분율, 백분위 점수입니다. 그리고 요약하면 백분 점수는 일정한 백분위에 해당하는 원점수를 말하고 백분 점수는 일정한 백분위에 해당하는 원점수를 말하고 반면 백분위는 일정한 점수 밑에 놓여있는 사례가 전체 사례에 대해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냐를 물어보는 게 백분율과 백분위 점수다. 이해되시죠? 백분 점수는 원점수, 그 사례에 해당되는 원점수, 백분율과 백분위 점수는 내가 얻은 점수보다 하위 몇 퍼센트가 있는지를 전체로 나누어 준 것을 백분율이라고 한다. 이해되시죠? 이제 이걸 다 이해하셨다면 일단 앞에 가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여러분. 이 문제. 정상 분포를 이루는 한 분포에서 평균이 60점이고 표준 편차가 15인 경우가 학생이 있다. 어떤 시험을 쳤는데 그 시험이 평균이 60점이었고 표준 편차가 15점이었습니다. 이때 학생은 75점을 받은 거예요. 평균보다 좀 더 잘 친 거죠. 이때 이 학생의 백분율과 백분위 점수와 백분 점수를 구하라는 겁니다. 먼저 자 봅시다. 75점에서 정규
분포 곡선상 어느 점에 위치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Z를 구합니다. Z. 우리가 백분율과 백분위 점수를 알기 위해서는 정규분포 안에서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야지 백분율과 백분위 점수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표준 점수인 Z를 구해야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Z를 알아야지만 여기에 해당되면 이제 하위 몇 프로인지 전체 사례가 또 여기 해당 2점이면 여기인지 이거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백분율과 백분위 점수를 알고 싶다면 그 전에 반드시 뭘 알아야 된다? Z 점수를 구해야 된다. 즉 표준 점수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표준 점수는 원점수에서 평균을 빼고 뭘로 나눠준 거? 표준 편차로 나눠준 거니까 Z가 1이 나왔다. 아까 제가 Z 1이 나왔다고 그랬죠. Z가 1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프에 보시면은 이까지가 50이었잖아요. 맞죠? 이까지가 50이었고 이게 0이었고 1이면 여기 34%더 있다 그랬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서 50과 34%를 더해주면 백분 점수는 뭐가 된다? 84점이 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백분율은 84고 백분위 점수는 84점이 되고 이 백분 점수에 해당하는 원점수는 75점이니까 백분 점수는 75점, 백분위 점수는 84점, 백분율은 84%, 표준 점수는 Z는 1점, T 점수로 환산하면 몇 점? 60점. 왜냐면 10Z 플러스 50이니까 60점. T는 60점, Z는 1점, 백분 점수는 75점, 백분위 점수는 84점, 백분율은 84%.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프를 보고 학생이 받은 정규분포를 가정하는 선 안에서 학생이 받은 어떤 해당 시험의 원점수와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알 때 학생의 어떤 백분 점수와 이런 표준 점수를 구할 수 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학생의 상대적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죠? 이 문제 풀 수 있겠죠, 여러분?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보면 자 이제 두 문제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규분포를 가정할 때 A는 성적은 100분위가 50%에서 60%로 상승했다. 10% 상승한 거죠. B 학생은 89에서 90 똑같이 10%로 상승했다. 그렇다면 이때 두 학생의 성적은 같은 정도로 향상됐냐? 성적은 100분위가 10%로 둘 다 증가한 건 맞지만 그러면 이에 따른 표준 점수도 똑같이 상승했냐 아니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하지만 한번 볼까요? 우리는 중앙에 학생들이 몰려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50이고 이까지가 60이 되겠지. 이때 사례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50이고 예를 들면은 100분위가 60% 칩시다. 근데 아까 89에서 99까지잖아요. 그거는 면적이 이 정도는 돼야 한 10%는 될 거 아니에요. 맞죠? 89에서 99. 그래서 이때 폭이 훨씬 넓잖아요. 맞죠? 이거보다는 이해되시죠? 이 면적에 따라서 우리가 그 구간의 어떤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이게 표준 점수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똑같은 10%라고 그래도 이거는 점수가 이 정도 차이밖에 안 난다. 이해되시죠? 왜냐면 면적이 항상 가운데 몰려 있으니까 50에서 60. 근데 89에서 90은 훨씬 더 넓은 점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결국 해석해 보면 A의 수학 성적은 50에서 60에서 올랐고 B는 89에서 99로 올랐다면 B가 훨씬 더 많은 폭으로 점수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표준 점수로 치면 이해되시죠? 맞죠? 똑같은 백분위는 10%가 상승했지만 그래도 이 백분위에 해당되는 표준 점수를 구해봤을 때는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50%에서 60%에는 훨씬 많은 학생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같은 10%라도 표준 점수는 얼마 이동을 못한 거다. 하지만 89에서 99%까지는 10%이긴 하지만 이때 89에서 99를 받은 학생 수는 훨씬 적어지기 때문에 점수 폭이 훨씬 많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정규분포를 가정했을 때 이해되시죠? 그 다음 A는 100분위 84, B의 100분위는 98, C는 99.9라고 하자. 그러면 84, 98, 99.9라고 하자. A, B, C는 얘는 100분위 차이로 보면 몇 퍼센트 납니까? 100분율 차이로 보면은 한 14% 정도 차이 나죠. 근데 98, 99는 1.9밖에 차이 안 나죠. 그래서 A와 B가 더 많이 차이 날 것 같지만 표준 점수로 환산해 보면 A와 B와 C와 점수폭은 동일합니다. 이해되시죠? 여기 한번 볼게요. 왜냐면 84%일 때 Z 점수 몇 점이라고 그랬죠? 제가 1점 한번 볼게요. 84, 98, 99.9 점수표로 보겠습니다.
84일 때 표준 점수 1. 보이시죠? 84. 98일 때 몇? 표준 점수 2. 99.9일 때 몇? 표준 점수 3이죠. 그래서 이 84점일 때, 그리고 97점일 때, 98점일 때, 그리고 99.9점일 때. 그래서 이 표준 점수가 뭐다? 3, 2, 1이니까 표준 점수는 이때 3점, 2점, 1점이기 때문에 백분 점수는 많이 차이 나도 표준 점수상으로는 변화폭이 똑같다. 그래서 많이 차이 나는 게 아니다. 이해되시죠? 점수, 표준 점수로 환산하면 똑같은 폭의 차이를 보인다. 이게 10%나 차이 나지만 표준 점수로 환산했을 때는 두 개 폭이 일정하다. 이렇게 이 그래프를 바탕으로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솔직히 나올 확률이 뭐 이걸로 통계를 마칠 텐데 나올 확률이 높은 거는 뭐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원점수의 정의 및 단점이나 표준 점수의 정의 기능이 제일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래프를 주고 학생의 어떤 표준 점수와 아까 100분 점수, 100분위 점수, 표준 점수를 구해서 학생의 의미 있는 지도나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위주의 시험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가 이게 좀 더 수월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많이 넣었어야 되는데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하고요. 그래도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100분, 100분위 점수, 표준 점수, 원 점수, 그 다음에 Z 점수, T 점수, 스테나인 점수에 대한 개념이 조금이라도 생겼으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교육 평가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 시간부터는 교육 과정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과정이 끝나면 제 강의를 들어주신 분께서 교육 행정을 해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마 행정을 할까 하는데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반영해서 또 그 강의를 계속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여기까지 제가 달려오는 동안 저에게 강의를 제가 일을 하면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강의를 제작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여러분들이 많이 제 강의에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이었고요. 앞으로도 많은 부분 보완해야 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많이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저는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제가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두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